자네 그렇게 그 술이 그렇게 누가 사주는 걸 원하면 내가 사주겠네. 대신에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게.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서 깨진 두레박을 금이 좀 나간 두레박을 주면서 내 물독이 저쪽에 있으니 거기에 가득 채우면 자네가 원하는 술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이 간 두레박을 보고 이 젊은 사람이 아니 노인 양반 누가 봐도 이거 깨졌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저 독을 갖다가 채울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런데 저기 봐 그렇지 않으면 내 물독에 그 두레박으로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술을 대접할 수 없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니까 두레박에 반 정도는 저 물독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레박 하나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면 반 정도밖에 이게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고양이 깜짝 놀랐어. 네. 알아들었다고 간단하게 해라 그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물을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물독이 어느 순간에 찬 거예요. 찼는데 본인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독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노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저 깨진 두레박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할 일을 하는데 자네 역시도 재능이 지금 있는데도 그 술독에 빠져 있으니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한 단락에서 읽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상황은 굉장히 이제 아침에 이제 하지도 않았던 그 배드민턴 레슨을 또 시작을 해서 잠도 부족한 데다가 계속 그냥 안 들어가는 곳을 왜 꾸겨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이게 어떻게 책을 딱 만났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례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책 제목이 뭐였죠? 아까 놓쳐가지고. 네. 긍정화법. 긍정화법. 긍정화법이요? 예. 세상을 다 끌어안는 이 책을 보실 때 왜 보면 제 공저책도 그렇고 이 부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상을 다 끌어안는 이게 긍정의 화법이란 책 같은 게 많고 하는데 그 앞에 부제목. 네, 부제목을 입력을 안 하면 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이 순서입니다. 와,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큐레이션 쪽에 마이클 바스카가 쓴 큐레이션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정보의 가치라든가 사회 속에서 이런 가치 같은 게 옛날에는 생산 중심으로, 현재도 보통들 생각하시는 게 크리에이터 위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리에이터들은 그냥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쪽에 맞춰서 제공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이 돼. 물론 여기는 이제 사례라든가 앞뒷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만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드리면, 컨텐츠 과잉의 시대다. 현재의 시대는 컨텐츠 과잉의 시대고, 그래서 오히려 접근 방식이라든가 전략이나 기술 방편이 더 이제 필요로 해지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들은 상대방의 어떤 그 사명이라든가 아니면 목표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맞춰내는 게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지금 강사 입장에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맞춰내는 거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AI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여기 있는 건 제가 이제 그 와 닿는 부분을 발췌한 거지 책 전체가 내용이 딱 요렇게 돼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책은 오히려 맨 앞에 약간 중간에 이제 4장 부분 조금 그리고 나중에는 10장 11장 12장의 실용 부분 요런 식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 산업에 대한 거라든가 미술 쪽이나 다른 이야기들 사례가 많아 가지고 두꺼운데 다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많이 쏟아져 나온 것들을 분류 가공해서 필요한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라는 거, 이 이야기고요. 그 과정에서는 덜어내는 게 중요하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구조화하니까 우리 이제 C4시트에 맨 앞에 보면 그 마인드맵이 있잖아요. 큐레이션 맵이라고.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수집에서부터 배치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강사의 진짜 역할이다. 예, 그 이야기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에서 나 혼자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학습자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전원을 이 큐레이션에 참여시키는 기술 이게 이제 중요해진다. 그래서 원래 이렇다 그냥 옮겨 놓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보니까 그렇다 너무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붙박이처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건 완성이다 그러고 딱 못을 박아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열어놔야 되는 시대다. 계속 바뀌니까 닫아버리는 순간 거짓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태계를 구성하고 관계와 소통을 유지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학습자에 맞춰서 그거를 맞춤으로 대응하고 제공하는 데까지 해야 그게 강사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이 크리에이터에서 큐레이터를 넘어서 이제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냥 큐레이터하고 소셜 큐레이션의 차이는 오픈과 함께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역할을 거기에 사람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는 거. 나 포함 강사와 학습자와 주변에 있는 쪽 이쪽에 목소리를 충분히 이렇게 담아내는 것 이런 쪽이고 예, 그래서 이 소셜 큐레이션 단어를 일찍 쓰기 시작했던 분이 정혜련 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큐레이터, 큐레이션 이런 쪽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SNS 이제 교육받고 이거 하시면서 그러면서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그쪽으로 분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었어요. 꽤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큐레이션이라는 책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디오로 들으시나요? 아니요, 저건 오디오 없습니다. 예, 그냥 저기로 돼 있습니다. 네. 이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또 까마귀 한 마리 들어왔고 또 백로가 또 나중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백로, 청 까마귀고. 아니 오늘 예, 검정 옷 입기로 했는데 모르셨나 봐. 또 스트레스 주시네. 안균현 선생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드레스 코드가 옷, 전부 다 그 검은색이래요. 근데 저도 오늘 이 파란색 입고 나왔고요. 안균환 대표님은 아주 또 백색, 예, 백조의 호수처럼 아니 또 갈아입으러 가시나 진짜? 뭐 거치러 가시나 봐. 농담도 못해요. 우리 모두
이제 하얀색으로 다 바꿔입을까요? 그래? 이야, 참, 그, 진짜 갈아입으러 가셨네. 이야, 역시 그 실행력이 빠르시네. 여,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이야, 역시. 네. 아유, 와,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이게 진짜 멋있다. 이것도 개선 할 말이 전하고 없네. 개선 후하고 하나 찍어놔야 되겠네. 재밌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 그저 이벤트 안에 좀 그저 게시글을 올려놨는데요. 뭐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때는 다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국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을 정확히 나타내는 외국어가 있다면 해가지고 그러한 그 미묘한 감정을 나타내는 외국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낸 건데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번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착상을 해서 이러한 그 책을 냈다는 게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깐 공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 이 책 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마리아 이바 시키나라고 하는 작가가 있고,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책 읽은 곰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러한 외국어,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찾게 된 거는 아침에 그 KBS FM을 듣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그 바실란도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 라디오에 음성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실란도? 그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서 이제 바실란도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이거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책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말인데 바실란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보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여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스페인어의 어떠한 나라의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특이한 그 문화를 이렇게 함축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실란도. 그다음 영어에 히라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대한 그리움. 히라이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어는 평소에 그저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헤젤리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는 고향감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독일어의 토야스루 스파니크, 이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잃어버린 기회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이집트 말에는 타라부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황홀감을 뜻한다라는 게 타라부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미오타 파아 다른 사람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내가 느끼는 수치심. 상당히 참 이게 말의 뉘앙스가. 그다음에 일본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뜻하는
고모레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도 이 똑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쑥물빛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쑥물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상당히 참 그 보석과 같은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볼타라는 말은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서 들려오는 소리와 풍경을 즐기는 일. 이게 이제 볼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불의 매사. 이 말도 상당히 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를 마친 뒤에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빈 접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게 이제 소불의 매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물 트론 스텔레.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싶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찾는 곳. 딸기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말 중에서도 이게 이제 그 햇빛이나 달빛의 빛이요 반짝이는 잔물결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윤술이라고 합니다. 윤술, 물 비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무르 오벨에 뭐 페름베, 보르프렛 이런 그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그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그 미묘한 감정, 그다음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표현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림책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외국어 실력이 점점 일취월장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 원장님부터 갑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은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 이렇게 그 있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 2편이라고 볼 수 있는 독서 다이어트라는 책인데요. 요 독서 다이어트가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이것도 우리 상현철 원장님이 적은 책이고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 책이고요. 내 몸에 맞는 음식 이야기다. 6개월 안에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독소를 빼야 살이 빠진다. 이런 책이고요. 그리고 비만도 이제 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비만은 정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살이 쪘다 빠졌다. 내가 살을 빼야겠다기보다는 비만은 병이다고 표현이 돼 있고 다이어트 산업으로 60조 정도가 들어간대요. 비만은 몸의 병이자 마음의 병이다. 비만은 인간만이 앓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럼 원래는 자연적으로 동물들은 비만이 없어야 되는데 고양이와 개, 사람들이 키우는 고양이와 개도 똑같이 어른들, 성인병, 우리 사람들처럼 그런 병을 다 앓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먹는 먹이를 먹여서 그렇습니다. 개는 개가 먹는 거, 고양이는 고양이가 먹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내장 지방은 독소의 저장고이다 이랬는데 배 나온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마른 비만이라 그러고 사람 전체적으로 안 쪘는데 근육은 없어져서 배가 볼록이 나온 우리 전형적인 이제 형태의 문제, 그게 이제 내장 지방인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사가 비만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비만 치료는 음식에서 결국 시작이 되고 식이요법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면역체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요요현상이라든지 케토산증 이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딴 것도 중요하지만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이것도 결국은 독소 제거하는데 우리 몸에서 먹었던 거를 빼내는 것이 장이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고 소변이 원활하게 잘 나와야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야 몸이 맑아지고 그렇다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식이요법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겁다. 뭐 섞어 먹으면 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기나 생선, 뭐 여러 일반 고기죠. 고기나 생선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또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썩어지는 그런 문제가 속에서 장에서 안 좋은 균을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고기는 일반적으로 구워 먹기보다는 삶아서 먹어라. 야채는 생으로 먹어라.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잘 자야 건강해진다. 제 시간에 자야 된다는 말을 해놨고요. 제 시간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르몬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원활하게 발생하는 그 시기, 기본적으로 10시부터 새벽 2시, 3시 이 시간이 우리 몸에는 최고로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기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피곤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쌓인 거를 제일 잘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 또 같은 6시간, 7시간 잠을 자더라도 거의 고정적으로 6시간, 7시간 자는 걸 낮 시간에 자는 사람하고 그 원활한 시간, 저녁 시간에 자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잠을 잘 때는 암막 커튼 자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암막 커튼을 치고 주무시면 아주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닥쳤으니까 건강으로 저에게 귀한 기여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성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못 읽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되게 좀 부끄러워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잠깐만요. 이거는 이 책은 소개만 해드리고, 지난번에 이게 한 10년 전에 제가 책은 다 읽은 책인데, 그냥 요게 우리 그 밀리의 서재도 책이 지금 등록돼 있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짧게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가 죽어 있는 생각을 또 살아있는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10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제가 이거 언제 읽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메모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이제 해놨던데, 그 날짜가 201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제 앞으로도 책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맨날 이제 해서 그걸 습관을 좀 이제 들였고, 또 새로운 습관들은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책을 뭐 이거 읽고 조금씩 이렇게 읽었지, 한 권을 이제 쭉 이렇게 다 조금 책을 잡으면 끝까지 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독서 노트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이제 오늘 1일차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읽기 전 요거 보니까 뭐 책 그 표지, 출판사, 저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인터넷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요런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책 읽은 후에도 뭐 읽은 거, 그리고 깨달은 거, 그리고 적용시킬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여기 체계적으로 한번 독서를 해보려고 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요 책이니까, 밀리의 서재도 오늘 등록되어 있는 걸 봤으니까 시간 날 때 한 시간 정도면 요 책이 짧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획기적 독서법을 아주 제대로 네. 모범으로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진환 대표님 부탁합니다. 저는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그러면은 공원장님 고기와 그 생선을 따로 먹으면 지금 소화 기능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장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고기와 야채하고 섞어서 먹는 거라든지 다른 음식을 나물들과 또 다른 거를 같이 얹어서 먹는 것도 결국은 소화 시간이 안 맞아서 안 좋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지금 요번에부터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어떤 다른 책을 통해서 접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고기하고 야채하고 같이 먹었을 때도 어떤 그런 그러니까 차이도 있고요. 흡수되는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분비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위장에는 되게 안 좋다고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은 그냥 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는 형태, 야채는 그냥 야채로 따로 먹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조금씩 먹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저처럼 식이요법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요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유영진 대표님, 제가 밀레오 서장가 그걸 틀어놓고 책을 가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그 듣는데 이상하게 몰입이 정말 안 되더라고, 오디오북이. 근데 혹시 제가 쓴 책을 일단 몰입에 대한 이야기는요, 간결하게 우리가 몰입에는 언어를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생각 없이 항상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형용사를 통해 가지고 뭐 감정을 드러내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잘 그렇게 깊이 이렇게 인지가 안 돼서 설명할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책을 오디오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쓴 책을 보니까 오디오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영진 대표님. 오디오북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 같은 경우에 비용 없이 제일 쉽게 만드는 건 TTS 읽기를 허용하는 거. 그걸 하면은 일반 이북은 그냥 그 기계 음성으로 요새는 그것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근데 쭉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어요. TTS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그것 말고 또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모드가 TTS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공 음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또 따로 있고 자동 음성.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오디오북을 만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오디오북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독을 해주는 그런 오디오북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책을 읽어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오디오북이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오디오북도 오디오북을 우선 읽으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 외의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종이책이나 시각적으로 읽는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피곤할 때, 아니면은 내가 이동 중일 때, 아니면 야외에서 짐을 가지고 못 나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디오북을 함께 쓰는 거죠. 그리고 읽으실 때 별도로 메모를 한쪽에다가 구글 킵이라든가 본인이 편한 거에다가 아니면 코글이나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그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나 똑같지만 처음에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 안 쓰던 거 쓰는 거 익숙해지는 것만 해도 당연히 몰입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요령이 붙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걸 끝내셔요. 오디오북 소개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올린 걸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미 작가가 쓴 느티나무 수호대라는 책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 느티나무 수호대는 서울 가까이에 대포읍이라고 하는 이제 강화 정도로 이제 이 저자가 강화에 살고 있으니까 강화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이 김중미 작가는 20년 전에 괭이부리발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 소설을 써서 이 동화 작가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분이 가장 최근에 이 쓴 책이 느티나무 수호대예요. 근데 이 느티나무 수호대에는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주민들이 몽골, 중국, 네팔, 베트남 등 그때 다문화 친구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 이제 청소년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이 마을에 이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느티나무를 재개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손상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보존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기 전에 이 느티나무의 이제 정령이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이제 느티섬이라고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감싸 안는 돌봄하는 또는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고립되어 사는 이러한 학생들한테 많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제 느티나무가 없어지게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 아이돌처럼 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아이돌이 레인보우 크루라고 하는 이런 걸 해서 대회 출전해가지고 입상을 해가지고 이게 10,000두 이상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런 효과를 얻었으니까 그걸 이 자기를 또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레인보우 크루 2기를 이제 모집을 해서 연습을 하면서 그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장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김중미 작가가 1963년생인데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까 인천 만석동에서 이 기차인력 공부반을 열고 지역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괭이부리발 아이들 책을 써서 이 책이 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제 최근에는 이 모독감은 이것도 다문화 이제 소설이고 2021년에는 곁에 있다는 것 이제 이런 이제 책들도 썼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가장 최신적인 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도 38분 많이 지났어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 대표님한테 이 강사 이 캠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독서 토론은 방향을 혹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클로징 멘트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근데 잠깐만 유영태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그 명강사 그 제목이 어떻게 돼요? 읽으라고 했던 게 명강사 뭐죠? 유영진 강사의 대표 마케팅 말씀하시나요? 강사의 마케팅. 마케팅.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개별적으로 그 지금 하시는 거, 예, 그거는 각자 지난달에 전부 다 이렇게 그 계획 세우셔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된다. 예, 그때 이야기 드렸고, 예, 하시던 거하고 분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시던 거를 방향을 조금 이렇게 교집합 부분을 찾아서 예, 그렇게 운영하셔도 된다고. 예, 그대로입니다.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통 일단 그 6월 달 거 사회차라도 조금 이제 그 방향을 정해서 하실 거면 예, 그러면 그 타이틀을 각각 맞춰서 주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이야기 드렸고요. 예. 진재근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매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 달쯤은 같은 책을 읽는 방향이 어떨까? 지난달에 이제 강사의 마케팅 뭐 다는 이제 참여를 안 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6월 말 정도에는 같이 읽을 책을 다음 주쯤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추천도 받겠습니다. 네, 저기 강기남 대표님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이 안 돼서 잘 못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말씀하는 방법도 좋고요. 어느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뭐 한 달에 2번이든 해서 강사에 관련된 책들을 서로 읽고 그걸 얘기한다든지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영진 대표님께서 하려고 하는 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안 돼서 동참을 많이 못하지만 그 강사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알아가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재근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하는 소설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 장르에 감사하게 듣는데, 이상하게 그런 소설을 읽을 만한 시간도 없어서 저는 소개한 책을 읽지도 않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가능하다 강사에 관련된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웰다잉 관련 편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래 이제 이렇게 좀 소설 문학 쪽이죠. 이제 그런 걸 했고, 제가 이제 이 인천 중구에서 마을 공동체, 책사 인종모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지금 발굴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그 범주에서 찾아져서 읽은 책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 네, 비가 오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